미국의 헝다 삼형제가 폭락 한답니다. 헝다 삼형제가 헝다그룹, 헝다물업, 헝다차라고 얘기하는데요. 대마불사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중국에 있는 저 헝다그룹, 중국 부동산에 관련한 이제 저 충격이 한국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이제 속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저렇게 부동산 충격으로 소비가 위축이 되면요, 결국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관광 오는 관광객들이 소비를 못하는 거고, 관광객 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고, 상황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삶이 괜찮아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자 폭탄 때문에 쌩 난린데요. 한국도.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 더 심하죠. 저 헝다 삼형제라고 얘기하는 저 글자에 한국의 부동산이다, 뭐 예를 들어 강남구다, 송파구다, 서초구다라고 적어 놓으면요, 말이 안 맞겠습니까? 그럴싸하게도 말이 맞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도 이미 이제 앞으로 닥칠 일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홍콩 법원에 440조대 채무를 가진 헝다그룹이 청산 이제 당할 상황인 거죠. 청산이 뭡니까? 그냥 아웃이 아웃, 너 아웃. 주식 거래가 중지되고 자회사 주식이 폭락하고 이제 망가지고 있는 거죠. 헝다그룹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무섭게 성장했답니다. 중국 전역에서 대출을 받아 땅 사고 아파트 짓고 분양하고 돈 벌어서 생수, 축구, 전기차, 테마파크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했답니다. 하지만 2020년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지금 이제 이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청산명령이 내려진 건 홍콩 법인뿐이기 때문에 자산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좀 파장이 제한적일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살 좀 봐야죠. 헝다그룹의 저런 이제 청산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홍콩 증시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헝다그룹의 주식은 휴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99.45% 내렸답니다. 끝난 거죠.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제 주가 지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 한국은. 한국도 별로 상황이 다르지 않을 텐데 라는 우려가 드는 거죠. 뭐 그냥 헝다그룹만의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를 가지고 왜 저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걸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게 우리 한국의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저렇게 엄청난 충격이 생기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깝깝해지는 거다라고 봐야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려나? 어떤 상황들이 계속 생기려나?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여러가지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모드여야 될까? 라는 생각들을 곰곰이 해봅니다. 두렵거든요. 겁나거든요. 그래서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들이 다 들죠. 이놈의 나라에서 뭘 하며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염려도 많이 되고요. 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요 큰일 나더라는 겁니다. 뭐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 말은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거 믿어가 뭐 하겠습니까? 믿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다가는요 이제 사는 게 안 좋아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헝다그룹의 파산, 청산, 뭐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살펴봐야죠. 이제 중국 쪽 관련해 가지고 더 이제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봐야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헝다그룹만의 이야기고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헝다가 파산하고
완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사실상 중국의 대표 기업, 부동산 대표 기업 두 곳이 저렇게 되면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은, 앞으로 몇 년간은 험난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관련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가 있고, 또 나머지 신세계나 현대나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요 그룹사, 대기업의 건설사들이 이제 또 줄줄이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경매 물량 폭증할 거고, 경매 물량 20만 채, 30만 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다 메워줘야 된다고 얘기할 거지만, 이제 정부도 어떻게 그걸 다 메꿉니까? 이제 망가지는 것들이 너무 과도한데요.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답이 없는 거죠.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더욱더 듭니다. 고민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고민 안 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면 이제 큰 코 다시는 겁니다. 지금은요,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어떻게 삶을 좀 유지시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런 걱정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조심해야죠. 정신 차려야죠. 참 이제 그냥 가만히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내다 보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해야죠. 염려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별일 없겠습니까? 괜찮다라고 별일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많은 생각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두려워해야 되고요. 겁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러면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는 건 좀 두려운 일이다라는 거. 그걸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래야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들죠. 얼마나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근데 확실한 건요, 두려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대충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면요, 인생이 많이 암울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지하게 어렵더라, 조심해야 되더라 라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저 헝다그룹이 이제 맛이 갔죠. 그로 인한 충격이 중국 전역에 퍼지고 한국으로도 전이가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면서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